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 대학병원 최고 권위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문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희귀질환 전문가가 가자, 얘기 좀 하자. 15년간의 앉아, 연구를 얘기 좀 하자.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 어. 정착하게 된 기적적인 사건. 수십억 원의 연구비와 최첨단 의료 시스템조차 한국의 이것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취리히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고 청명했습니다. 알프스의 웅장한 산맥이 멀리서 도시를 감싸 안고 있었죠. 저는 취리히 대학병원 CIDP 치료 총괄 책임자인 다니엘 클라우스입니다. 희귀질환인 CIDP를 1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죠. 이날은 임상 3상 결과 발표회에서 환자 생존율이 28% 증가했다는 성과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최상층 회의실에서 발표를 마치고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 세계 의학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자부심이 넘쳤죠. 그러나 그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비서가 급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동생분께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지금 바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동생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마리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검사지를 들고 다가왔죠.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CIDP 초기 징후가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CIDP라는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그 병, 제가 지금 막 치료제 개발을 발표한 그 희귀 질환이 제 여동생을 덮친 것이었죠. 정밀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리의 상태는 이미 중기였고 면역 수치는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에서 마리의 혈액 샘플을 직접 분석했죠.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세포의 이상 징후를 관찰하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취리히 대학병원, 그리고 CIDP 분야 최고 전문가인 제가 있는데도 마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임상 3상을 통과한 제 치료제를 긴급 투여했지만 마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염증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취리히 대학병원의 최첨단 장비들을 총동원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약은 듣지 않았고 마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죠. 의료진 회의에서 동료 의사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어느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혀 새로운 약물 조합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세계 최고의 의학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마리는 제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무리해도 돼. 약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오빠가 나쁜 의사는 아니야. 마리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죠. 세계 최고의 희귀질환 전문가지만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 하나 구하지 못하는데 이 모든 연구와 성과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스위스의 완벽한 의료 시스템, 최첨단 장비, 세계 최고의 의료진도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소파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다음 날 연구실 동료인 한국인 의사 김세연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의 대체의학에 관심 있으신가요? 한국에는 이런 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는 전통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죠. 마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고 그것이 우리를 한국으로 이끄는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스위스와는 확연히 달랐죠. 김세연 박사의 추천으로 찾아온 한국이지만 이곳에서 마리를 위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김세연 박사가 소개해준 병원은 서울 강남의 대학병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병원을 찾았고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접수부터 진료,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예약부터 결과까지 최소 일주일이 소요되는데 이곳에서는 하루 만에 가능했죠. 담당 의사 김민준 교수는 마리의 데이터를 보더니 곧바로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인의 면역 반응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 씨의 검사 결과를 보니 우리나라 약제와 식이요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놀랍게도 당일 오후에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고 김 교수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시했죠.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우선 한국 해산물로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시작하세요. 특히 굴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도움될 겁니다. 김 교수의 처방을 따라 병원 근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벗어난 전통시장은 색다른 경험이었죠. 작은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굴 한 개에 10유로, 한국 돈으로 약 10,000원 이상 하는데 이곳에서는 큼직한 굴이 가득 담긴 국밥이 단돈 8,000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가격이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요?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우리는 통영에서 직접 가져온 굴만 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마리와 저는 놀란 눈빛을 교환하며 굴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과 함께 신선한 굴이 가득 담긴 그릇이 나왔고 마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죠. 이거 정말 맛있는데? 스위스에서 먹던 굴과는 완전히 달라. 마리는 오랜만에 식욕을 되찾은 듯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신선한 굴의 풍미와 담백한 국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값비싼 식당에서 먹던 요리보다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마리의 상태를 체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평소 밤마다 고통을 호소하던 마리가 그날은 통증 없이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마리는 밝은 표정으로 일어났죠. 살면서 이렇게 잘 잔 날은 처음이야. 통증도 없고 피로감도 줄었어. 마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스위스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단돈 8,000원짜리 굴국밥이 가능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날부터 생각날 때마다 굴국밥을 찾아 먹었고 마리의 상태는 조금씩 개선되어 갔습니다. 김 교수는 마리의 변화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한국의 굴은 아연과 타우린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유럽의 고비용 의료 시스템에서는 찾지 못했던 해답이 이곳 한국의 전통과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마리를 위한 새로운 희망. 그것은 굴국밥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준 교수의 소개로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마리를 담당하던 김 교수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의 저명한 연구자와 연결해 주었죠. 한국에서 희귀질환 연구를 이끌고 있는 정혜진 교수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스위스의 연구소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정혜진 교수는 60대 후반의 단정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고 그는 저와 마리를 연구실로 안내하며 최근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청양고추라고 하는 한국 특유의 매운 고추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 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 유도체가 CIDP와 같은 면역 질환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화면의 데이터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청양고추에서 추출한 특정 물질이 면역세포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CIDP 환자들의 염증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임상 결과도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 연구를 저희 병원과 함께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국제 제약회사들과 연계하면 전 세계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내 제안에 정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이 고추 원래 우리 거였는데 외국 기업이 특허 내버려서 지금 우리 농민이 그 고추 심으면서 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죠. 1970년대 우리나라 종자들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배추, 고추, 심지어 김치 제조법까지 말이죠. 그때 무심코 내줬던 것들이 특허로 되돌아와 우리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상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변명처럼 들리는 말에도 정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고 마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교수님, 청양고추가 정말 제 병에 도움이 될까요? 정 교수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고 그는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죠. 붉은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양고추 추출물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수 추출 방식으로 만든 것이죠. 하루에 3번, 식후에 한 방울씩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호텔로 돌아와 마리는 정 교수가 준 추출물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평소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었고 아침에는 피부의 붉은 발진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죠. 다음 날 김민중 교수는 마리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20%가량 감소했네요.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정 교수에게 전하기 위해 다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마리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정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박사님, 우리 연구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요. 그날 저녁 마리와 함께 처음으로 청양고추가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웠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었죠. 오빠, 매운맛이 내 몸속 염증을 태워버리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불이 내 몸을 정화하는 느낌이네. 한국의 청양고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치유의 불꽃이었습니다. 정 교수의 분노와 열정이 만들어낸 희망의 불씨가 마리의 몸속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청양고추의 효과에 놀랐지만 마리의 상태는 여전히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기는 했으나 간간이 통증이 찾아왔죠. 김민준 교수의 조언대로 우리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죠. 특히 발효 음식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습니다. 김 교수의 추천으로 어느 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도심의 세련된 시장과는 달리 이곳은 더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죠. 시장 한쪽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할머니가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진열해 놓고 계셨죠. 김치를 사러 왔습니다. 특히 굴김치가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마리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무언가 느끼신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가씨, 많이 아프죠? 얼굴색이 안 좋네요. 마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무에게도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한눈에 알아보셨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도 저 병 비슷한 거였는데 굴김치만 먹고 좀 버텼지. 할머니는 굴김치 한 종지를 덜어 마리에게 건네셨습니다. 마리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한 조각을 집어 맛을 봤죠. 신선한 굴의 맛과 김치의 적절한 발효향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냈습니다. 맛있네요. 얼마인가요?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죠. 먹어보고 좋으면 더 가져가요. 저희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하자 할머니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굴김치를 큰 통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어주셨죠.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아가씨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 마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낯선 나라에서 자신의 아픔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시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굴김치를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는 처음으로 한국식 밥상을 차려보았고 밥 위에 굴김치를 얹어 먹는 순간 마리의 얼굴에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맑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피부의 발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평소 아침마다 호소하던 관절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죠. 굴김치를 먹고 잠들었을 뿐인데 마치 누군가 밤새 내 몸을 치유해 준 것 같이 너무 신기해. 마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김민준 교수는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염증 수치가 또 감소했습니다. 굴에는 아연, 타우린, 셀레늄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준 것 같네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시장을 찾아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고 할머니는 마리의 얼굴색이 좋아진 것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의 김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마리의 서툰 한국어에 할머니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죠. 할머니는 다시 김치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굴김치는 약이 아니었죠. 그것은 가족을 위해 정성으로 담근 음식이었고 낯선 이방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죠. 그 말 없는 위로가 마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의 상태는 청양고추 추출물과 굴김치로 많이 호전되었지만 완치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갑자기 변할 때면 여전히 증상이 악화되곤 했죠. 김민준 교수와의 상담 중에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혜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은 한국 전통 약재에 대한 연구도 깊이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한 번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어 망설여졌지만 마리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고 마리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마리, 지난번에 내가 실수를 했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정 교수님을 설득해 볼게. 정혜진 교수의 연구실을 다시 찾았을 때 그는 실험실에서 막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약간 굳은 표정을 지었죠. 박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오빠로 왔습니다. 마리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 교수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단호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연구 결과는 특허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화가 다시 막힌 상황에서 이미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무릎 꿇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 교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자존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여동생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죠. 정 교수가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부축해 일으켰고 그의 눈에서 단단한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이젠 연구자가 아니라 오빠로 왔다고 했잖습니까? 마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죠. 따라오세요. 정 교수를 따라 연구실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약재와 식물 표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정 교수는 유리 케이스에서 작은 콩 모양의 씨앗이 담긴 병을 꺼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야생콩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콩을 발효시켜 면역 질환을 치료했죠.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 야생콩에는 일반 콩의 10배가 넘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 교수는 서랍에서 다른 유리병을 꺼내 건네주었고 거기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죠. 야생콩 발효 추출물입니다. 아직 정식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면역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하루에 3번 식전에 10방울씩 물에 타서 드세요. 청양고추 추출물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고 정 교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제 연구가 누군가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정 교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완고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죠. 야생콩 추출물을 품에 안고 마리에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마리에게 야생콩 추출물을 건네주었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정혜진 교수가 알려준 방법대로 섭취를 시작했죠. 청양고추 추출물, 이복순 할머니의 굴김치, 그리고 이제 야생콩 추출물까지 한국의 3가지 선물이 마리의 치유를 돕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 교수님을 설득하다니 대단한데? 마리의 칭찬에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리는 더 이상 아침에 관절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의 발진도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죠. 세 가지 한국의 자연 치료법이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김민준 교수를 찾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 교수의 제자인 김세연 전공의가 우리와 대화를 나눴죠. 마리 씨, 많이 좋아 보이세요. 스위스에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얼마 후 김민준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네요. 염증 수치가 70% 이상 감소했어요. 전공의 생활 내내 이런 수치는 처음 봅니다. 김 교수는 모니터를 돌려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화면에는 마리의 혈액 검사 결과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죠.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의 붉은색 수치가 이제는 거의 정상 범위인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청양고추, 굴김치, 그리고 야생콩의 조합이 만든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 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스위스의 첨단 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의 전통식품으로 이뤄낸 것이었죠. 현대 의학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때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됨을 깨달았죠. 병원을 나와 우리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김치를 팔고 계셨고 마리가 반갑게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할머니는 마리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시고 눈시울을 적셨고 자신의 손자를 대하듯 마리의 손을 꼭 잡으셨죠. 그래,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몸에 맞나 보네. 마리의 부탁으로 우리는 정성을 담아 선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져온 초콜릿과 시계, 그리고 마리가 직접 쓴 감사 편지가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이 열리기 전에 할머니 가게 앞에 그 바구니를 조용히 두고 왔습니다. 정혜진 교수와 김민준 교수에게도 마리의 회복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분 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특히 정 교수는 평소의 딱딱한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마리 씨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정 교수의 질문에 마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좀 더 머물고 싶어요. 이곳에서 저를 치유해준 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죠. 밥상 위에서 시작된 치유의 여정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마리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정되었고 더 이상 CIDP의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스위스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진 교수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연구실로 찾아가자 그는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죠. 박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CIDP 대체 치료법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연구팀에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마리를 통해 직접 경험한 한국 전통 음식의 치유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기회였으니까요. 정 교수님, 영광스러운 제안입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마리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놀랍게도 동생은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빠, 나도 할 말이 있어. 지난주에 지역 어린이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 경험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마리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고 이미 한국에 머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정혜진 교수에게 연락해 연구팀 합류를 수락했습니다. 스위스 병원에는 일시적인 파견 형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했고 1년간 한국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죠. 마리는 어린이 센터에서의 자원봉사를 정식으로 시작했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김민준 교수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사님, 정혜진 교수님과 함께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 CIDP 대체치료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에요. 이 소식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죠. 주말에는 할머니를 찾아 시장에 갔고 할머니는 마리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기특해 하셨죠.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 한국말 참 잘하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한강을 따라 달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연구실에서는 한국의 전통 지식과 서양 의학을 접목시키는 작업에 몰두했죠. 마리는 어린이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곤 했고 마리는 종종 감상에 젖어 말했죠. 오빠, 한국 자체가 우리 병원이 되었네. 너무 따뜻한 곳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병을 고치러 왔던 이국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이 따뜻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마리의 말처럼 우리는 한국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이 땅이 품고 있는 오랜 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고 스위스 병원과의 계약 연장을 통해 우리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의 건강은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정혜진 교수와 함께 진행한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 했죠. 청양고추, 굴김치, 야생콩 추출물의 조합을 통한 CIDP 치료법은 의학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CIDP 대체치료 연구센터가 출범하는 날, 많은 기자들이 모였고 센터 개소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마리가 환자 대표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였죠. 마리는 유창해진 한국어로 자신이 경험한 한국 음식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스위스의 첨단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을 한국에서 찾은 음식들로 극복했습니다. 굴, 청양고추, 발효콩. 그것들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연설 후 취재진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죠.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라난 음식들에는 오랜 지혜와 전통이 담겨 있어요. 바다의 굴, 산의 고추, 들의 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성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개소식이 끝난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강변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정혜진 교수와 김민준 교수, 그리고 마리의 어린이 센터 동료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정 교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니엘 박사, 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저도 얼마나 무례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그때 저는 우리의 지식과 자원을 지키려고만 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마리는 이제 어린이 센터에서 정식 치료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녀의 경험은 아픈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죠. 특히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굴김치와 청양고추 요리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아파트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리가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스위스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취리히의 아름다운 호수와 알프스 산맥,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연구소를 떠올렸죠. 아마 편안했겠지만 이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거야.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은 거니까. 한국의 음식, 그 속에 담긴 자연의 선물과 사람들의 정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바다와 산과 들에서 온 기적, 그리고 그것을 나눠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의학도 해결하지 못했던 희귀질환이 한국 전통 음식의 힘으로 치유된 놀라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바다에서 온 굴, 산에서 자란 청양고추, 들판의 야생콩이 만들어낸 기적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첨단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은 결국 자연의 선물과 그것을 정성으로 나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값비싼 장비나 복잡한 약물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오랜 지혜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